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2월 28일 3월 선물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2월의 맨 마지막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 하락이 있었습니다. 3.74%나 이제 선물이 하락을 했는데요. 333.60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선물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반전이 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그렇게 한 380 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오후 시장 들어서 대단히 약했고요. 장막판 이제 살포시 좀 되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벗어나질 못했어요. 특히 프로그램이 이제 1조 5천억 원, 프로그램이 1조 5천억 굉장히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3시경에 이제 최대, 선물 지수가 1조 8천억을 넘기는 등, 하루 종일 악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타당하겠죠. 좀 안타까운 2월에 이제 마지막 그 선물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39%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3.49%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1.98, 니케이가 마이너스 2.88, 홍콩 항쟁이 마이너스 3.28 등 아시아 시장 전체가 이제 트럼프 후발 관세 위협에 이제 굴복을 했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요, 관세 위협에 그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그 딥시크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장대 그 음봉이죠. 그냥 그대로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목요일 날도 이제 설명을 전해드렸는데, 이 트럼프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책적인 혼선, 지금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 4월 2일 날 멕시코, 캐나다 그 한 달간 유예를 해줬던 걸 3월 4일 날 갑작스럽게 당겨가지고 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원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제 발렌타인데이 이후에 2월 14일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약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현금이 이제 이럴 때는 가장 그 대응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이런 부분은 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잘하면 여기서 이제 한 340, 20일 이평선까지 좀 열어뒀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강력한 이제 62평에까지 근접을 하는 그 조정이 나왔어요. 현재 62평선이 331.84거든요. 간신히 요 330, 이 부분을 지금 62평이 간신히 여기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가는 여기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눌림목이 될 수 있는지는 월요일 이제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열리면 조금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관세부가 전이고 3월 4일 전이고 지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에 부합함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우리 야간 선물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그 개장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쉬기 때문에
또 그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침 62평이 이제 이 하단 추세선에 이제 그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죠. 아, 이렇게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어떤 디딤돌 없이 다시 이렇게 회전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어디 이렇게 회전하기가 어렵다. 이게 어렵거든요. 어디에 디딤돌을 디뎌야 돼요. 이 22평에 340의 디딤돌을 딛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330의 62평의 디딤돌을 딛든가 가면 이렇게 상단에 닿고 하단에 닿고 다시 상단에 닿고 하단에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추세선의 하단에 조정을 볼 만큼 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상승 추세라고 해요. 상승 추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요. 고점도 높아져야 돼요. 요걸 상승 추세라고 해요. 반대로 횡보 추세는 뭐냐? 요런 걸 횡보 추세라고 해요. 예, 요런 구간. 저점이 균이라고요. 이 위에 고점 맞이하는 부분도 이렇게 이제 뭐 균일한 이런 흐름을 주면 그런 구간을 좀 횡보 구간이라고 해요. 반대로 하락 추세라는 것은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 추세선을 걷을 때예요. 그래서 추세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횡보 추세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이제 바로 앞으로 발등에 불이죠. 이 떨어진 관세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가장 그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세 개 국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향도 지금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미국의 특히 자동차, 뭐 지금 테슬라, 포드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고 월마트 이런 마트 이런 데도 소비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 주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잘 버티던 한 1% 정도 상승을 보이던 이 주가가 마이너스 8%나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발 이 정책적 혼선이 어떤 해외 국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기업들 또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만 달러를 지금 하회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글을 들여가지고 이런 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본질은 미국 정부의 빚 아니냐. 36조 달러에서 지금 37조 달러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가 이제 그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이제 독차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이 상황대로 가면 미국이 한 해에 2조 달러씩 이 재정 적자를 보이게 되면 파산이다, 미국은. 그러니까 고육주책이죠.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을 아껴야 되고 필요 없는 일들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일단 관세를 통해서 쓸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이 빚 지금 한 해 이자만 8천억 달러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다 해외로 나가는 건 한 30% 정도 되는데 뭐 연준에 이제 막대한 이자가 들어가고 또 그 이자를 또 재무부에 이제 이전해 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4조 6천억 달러 걷어가지고 6조 5천억 달러 써야 되고 국방비도 8천억 달러 써야 되니까 이제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뭘 러시아 중국에다 군비 협상해가지고 군비를 낮추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럽은 국방비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외 기지가 한 100군데 정도 되는데 독일, 일본이 많죠. 뭐 한 5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2만 8천 정도 되는데 뭐 이런 해외 주둔 비용 이거 각 국가에다 더 많은 돈을 부담시키고 자기는 국방비 줄이고 결과적으로 예산 씀씀이를 줄이고 미국의 공장 짓기에서 양질의 일자리 그 불법 이민자들 하는 싸구려 일자리들 말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소득세도 더 많이 내게 만들고 기업들도 돈을 더 많이 내게 만들고 그래서 세수를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이런 구조로 지금 바꾸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관세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파고들면 미국 정부의 비치 문제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이 아니라 고도의 그 어떤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미국 정부의 거대한 빚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쓸 돈을 구하기도 어렵고 공약한 정책을 실현하려니 돈이 들고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일기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인적 자원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강요들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기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정부 지출을 했고 보조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학자금 탕금 포함해서 뭐 우크라이나 지원 포함해서 돈을 막대하게 썼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빚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적 혼선이라기보다는 고도로 이 심리적인 그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에게도 해외 국가들에게도 지금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이 관세 또 유럽에 대한 관세, 상호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혼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막대한 빚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과정의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 관세가 더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거죠. 지속해서 그래야 1111처럼 뭐 200억 달러 넘게 투자하고 애플도 또 투자하고 뭐 5천억 달러 투자하고 소프트뱅크 뭐 인공지능 프로젝트 한다고 또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고 사우디 뭐 1조 달러 투자 너 더블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또 떠보기도 하고 계속 전 세계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투자해 달라고 지금 대통령 포함해서 뭐 강요들 전부 다 전 세계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미국에 제발 공장 짓고 미국 사람 고용하고 미국에서 사업하면 내가 이 세금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해줄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빚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그런 영향을 돌발 변수로 맞이하기 때문에 항시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그 대응은 현금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하방에다 인버스에다 베팅을 걸 수 있는데 저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지난 과정을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장대 음봉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장대 양봉도 쓰기도 하죠. 그죠? 뭐 시장이 장대 음봉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은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한두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 딥시크 사태 이후에 지금 또다시 나온 거죠. 예, 2월달 바로 있었는데 결국 2월 말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강한 그 하락이 있어서 어쨌든 뭐 하락 추세 하단에 이제 명확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330을 이탈하지 않고 이 선을 이제 지켜주느냐가 예, 관건이 되겠습니다. 추세선의 하단을 지켜주면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이 발돋움을 할지 아니면 정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25% 작지 않은 관세잖아요. 물론 캐나다는 이제 원유에 대해서 뭐 막대하게 수입을 하니까 10%로 낮추겠다 또 이랬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부과가 안 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이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뭐 미끄러질지 다시 이 플랫 320쪽으로 다시 내려올지 이건 뭐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 그 근원의 뿌리에는 이제 빚이 존재를 한다. 36조 달러가 넘어서 이제 오늘 확인해 보니까 뭐 37조 달러 이렇게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높지 않잖아요. 낮지 않잖아요. 10년물이. 이전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빚이 많아도 채권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제 버텨냈는데 지금은 뭐 10년물도 지금 4.2%가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 빚은 크게 늘어나 있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난제를 정책적인 혼선을 통해서 시장을 어지럽게 하면서 트럼프는 최대한대로 얻을 수 있는 걸 얻겠다. 거기에 지금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마찬가지예요. 뭐 당분간은 좀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트레이딩에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3월 선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